안녕하세요. 이것은 마흔을 지나고 있는 어느 늙은 여자가 덧없이 보내버린 젊은 날의 후회를 담은 영상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후회 없이 알찬 한 해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나요? 저는 목표했던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이제는 정말 후회하며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실패 또한 과정이고 덧없이 보낸 일도 추억이라고 생각하니 순간순간이 소중히 여겨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 조금씩 해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저에게 찾아가 정말 멱살을 잡고서라도 꼭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인생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영어를 가장 싫어했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영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졸업 후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성장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 영어가 점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다시 영어에 도전해 보았는데요. 싱싱한 머리로도 안 되던 영어가 다시 될 리가 없었고요. 영어 회화반 등록했다가 아주 개쪽 당했습니다. 다른 건 제법 빨리 배우는 편인데 이상하게 영어는 절대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영원히 영어를 보내주려던 때 미국 거지도 영어는 유창하게 한다. 영어는 두뇌의 문제가 아니라 습득의 문제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때 이상하게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무의식이 그동안 제가 영어를 못할 거라고 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함께 처음부터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그때 2년이 제 인생에서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던 시간이었네요.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내 안의 무의식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버티면 된다. 시험 끝나면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 이런 마음가짐은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인생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마흔 가까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둘째 아이 임신 이후 영어 공부 중단했었는데 이번에 저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해요. 영어를 멋지게 내뱉는 제 모습을 다시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 외모는 중요하지만 그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뿔에 걸린 사슴 우화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멋진 뿔이 자랑스러웠지만 얇은 다리는 부끄러웠던 사슴이 사냥꾼이 나타나자 그 다리 덕분에 도망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자랑스럽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사슴은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167cm의 키에 서구적인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하체만요. 어릴 땐 저의 큰 엉덩이와 통통한 허벅지가 참 싫었습니다. 당시 제 눈엔 김민희처럼 마른 몸이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와 다르게 상체는 마른 편이었는데요. 그중 가슴이 참 날씬합니다. 상체는 이렇게 날씬한데 하체는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참 성장기에 단식하고 며칠간 팥만 먹고 그러다 배고프면 왕창 먹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헛짓거리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감도 없었고 그 내면이 그대로 외모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슴이 아쉽고 왕 엉덩이와 튼실한 허벅지는 저의 매력 포인트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장점을 제대로 알고부터 펑퍼짐한 옷으로 가리기 바빴던 제 몸을 딱 맞는 옷으로 예쁘게 드러냈고요. 자신감도 상승했습니다. 나 이미 충분히 예뻤는데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는지. 신체와 내면이 모두 건강할 때 외면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늦게 알았네요. 아, 그래서 가슴 수술은 했냐고요? 아니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남자랑 결혼해 버렸거든요. 세 번째, 치아가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치아 관리 잘하세요. 지금 치아로 100살까지 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과 치아는 있을 때 자라라고 하는데 사실 머리카락은 유전적인 부분도 크고 관리가 쉽진 않은데요. 하지만 치아는 정말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이가 참 약한 편인데
귀차니즘이 강한 성격으로 어릴 적 이를 안 닦고 잔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10대를 보내버리자 이미 멀쩡한 이가 얼마 없었고요. 20대부터 양치를 열심히 했지만 그걸론 부족하더라고요. 치실까지 꼼꼼히 해야 한대요. 그때부터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앞니와 어금니 다 가짜라서 알타리 김치, 족발 이런 거 절대 못 먹고요. 할머니도 아닌데 조만간 임플란트 각입니다. 치아는 한번 사라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 해도 자기 치아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미용 목적으로 라미네이트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치아가 상실되면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있을 때 잘해주세요. 그리고 꽃보다 마흔도 있을 때 구독과 좋아요로 잘해주. 네 번째, 돈 공부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내가 게임에 참여하기 싫어도 이미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왕 게임에 참여하는 거 룰을 빨리 알아야 유리하겠죠. 저도 흑수저 출신이라 돈에 대해 참 무지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잘했던 건 알뜰하다 못해 지독한 짠순이라 쥐꼬리만한 월급에도 돈은 제법 잘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방법을 몰라 다 잃었고 다시 모으고 또다시 잃고를 반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검소함은 습관이 되었고 돈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자 그때부터 돈이 정말 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4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불리는 방법, 돈을 지키는 방법. 저도 많이 버는 방법과 불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서인지 아직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100세 시대에 앞으로도 살 날이 많으니 돈 공부는 평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그 부분에 노력을 가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한 것입니다. 2 아들을 키우면서 훈육할 일들이 넘쳐나는데요. 저희 남편은 기질이 너무 순한 사람이라 아이들에게도 화를 제대로 못 냅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남편은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 또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방임이라고. 그리고 꼭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방임 또한 학대라고. 저는 바로 팩트 폭력을 남편에게 시전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방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를요. 내가 하는 선택들이 상처가 될까봐, 돈을 낭비할까봐, 그래서 후회할까봐 두려웠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자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를 방임한 대가로 지금의 제가 많이 부딪히며 도전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 생각 드시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모두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나는 늙지 않을 것 같고 늙는다 해도 아주 오랜 후의 일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온몸으로 겪기 전에 타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조금은 덜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